안녕하세요. EBS 중1과학의 이유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힘에 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힘의 종류 가운데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관해서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나머지 네 종류의 힘에 관해서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 종류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핵심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자기력, 전기력 이 두 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찰력,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탄성력,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힘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기력과 그 전기력은 같이 놓았죠. 그 이유가 그 힘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같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닮아있나 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수업은 들어보시면 될 텐데요. 교재는 73쪽을 펼치시면 오늘의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준비되셨지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부터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전기력은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한겨울에 털 스웨터 같은 것을 이렇게 벗다 보면은요, 빠지직 하면서 머리가 쫙 달라붙은 경험 있으시죠? 이것은요, 털 스웨터를 벗을 때 스웨터하고 내 머리카락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전기가 발생하고요. 이런 전기가 발생한 물체끼리 서로 달라붙게 되면서 전기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내 얼굴이 딱 달라붙는 거거든요. 특히 선생님처럼 머리가 긴 사람은요, 겨울이 막 두렵습니다. 털 스웨터 잘못 벗었다간요, 얼굴이 굉장히 흉측해지거든요. 머리카락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여학생의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결국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털 스웨터를 벗을 때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전기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겠는데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 서로 반대되는 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바로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예요. 그런데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처럼 서로 다른 전기끼리는 가까이 가져가면요, 척 하고 달라붙어요. 마치 털 스웨터하고 내 머리카락이 착 달라붙는 것처럼 서로 반대의 전기끼리는 달라붙는 끌어다닌 일에서 인력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플러스처럼 같은 종류의 전기끼리는 서로 이렇게 툭 밀어내는 배척하는 척력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고무풍선을 준비했고요. 여기 이제 털가죽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치 이것을 털가죽이라고 생각하시고, 털 스웨터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여기를요, 그 머리카락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이거 두 개를 마찰시키면은요, 자, 털가죽 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고무풍선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면서 서로 다른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정말 서로 끌어다니는 전기력이 발생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놔보겠습니다. 털가죽 있는 쪽으로 끌려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끌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 이제 같은 전기끼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 조금 전에 여기 고무풍선 마찰시켜서요, 마이너스 전기 만들어 놓고요. 이번에 이쪽 고무풍선에다가도 마찰시켜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 텐데, 같은 고무풍선이잖아요. 거기다 털가죽이다 보니까 역시 이쪽 고무풍선에서도 마이너스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도망갑니다. 털가죽이 여기 고무풍선이 다가가니까 막 도망가요. 같은 전기끼리 이렇게 밀어내고요. 털가죽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전기력의 경우는요, 같은 전기를 띠는 것끼리는 고무풍선끼리처럼 이렇게 밀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반대의 전기를 띠는 것을 털가죽 가까이 가니까 끌려오는 것처럼 인력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전기력은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풍선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을 털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털가죽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마찰을 시키면 원래는 털가죽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고무풍선 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지금 배우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건 그냥 여러분들 무시하시고요. 만약에 고무풍선 쪽이 플러스 전기를 만약에 띠고 있었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전기다라고 하게 되면요. 서로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착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종류의 전기, 서로 반대되는 전기끼리는요, 서로 끌어다닌다, 끌어다니는 힘이다. 그래서 끌어다닐 인자를 쓰고요, 힘력자를 써서 전기력 중에서도 인력이 작용한다.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이때 물론 서로 떨어져 있어도 당연히 작용한다. 전기력은요.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전기. 그래서 고무풍선이 만약에 둘 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은 종류의 전기끼리 이렇게 밀쳐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기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그래서 배척한다. 척자에다가 힘력자를 써서 척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전기를 플러스 전기를 띠느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서로 반대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띈다면 가까이 갔을 때 착 달라붙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처럼 같은 종류의 전기라면요. 서로 촥 밀어내는 척력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요 경우 전기력의 경우는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작용했죠. 그래서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결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전기력과 굉장히 닮아있는 자기력에 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기력은요. 일단 자석과 세부치 사이 혹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석의 경우도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극이 있잖아요.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다 보니까 전기력과 좀 닮아있게 되는데요. 이 내용도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석과 세부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인 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석이 있을 때 세부치 가까이 여기 클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 올라오죠. 이렇게 자석과 세부치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다니는 이런 인력이라고 하는 자기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자석에는요, N극, S극처럼 서로 반대되는 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력을 좀 응용해 보세요. 전기력에서도 서로 다른 전기끼리는 서로 끌어다녔잖아요. 그리고 같은 전기끼리는 서로 밀어냈죠. 자석도 똑같아요. N극, S극처럼 서로 다른 극끼리는 갖다 대면 똑 달라붙고요. N극, N극 혹은 S극, X처럼 서로 같은 극끼리는 갖다 대면 이렇게 밀어낸답니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석을 띄워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은 S극, 한쪽은 N극인데요. 서로 반대되는 극인데 색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S극에다가 선생님이 반대의 극인 N극을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쫙 와서 달라붙습니다. 떨어져 있었는데도 달라붙는 인력이 작용하는 것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제 같은 초록색, 같은 S극을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이러면요. 자, 달라붙지 않고 싫어서 막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막 피해 다녀요. 도망 다녀요. 그죠?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까이 가려고 해도 이렇게 점점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색의 경우도 N극, S극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이 있는데 다른 극끼리는 달라붙게 되는 인력이 작용하지만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기력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폐 아시죠? 지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화폐로 사용하는 중요한 것인데 자, 그게 가끔 위조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폐에 자석 성분이 있는 잉크를 가지고서 인쇄를 해 놓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력한 그 자석을 가지고 지폐에 대면요. 지폐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자석 갖고는 붙이지 않고요. 정말 강력한 자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지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요. 강력한 자석의 경우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폐에 자성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활 속 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지력에 대해서 얼른 정리해 보고 싶으시죠? 그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 이제 자석과 세부치 또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실험 상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두 개의 극이 있는데
S극과 N극처럼 서로 다른 극 길이는 가져가니까 착 달라붙는 무슨 힘이요? 자기력 가운데에서도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했고요. S극, S극처럼 이렇게 서로 같은 극 길이는 가져가니까 서로 밀쳐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잖아요. 그래서 밀어내는 청력이라고 하는 자기력이 발생했다 기억하시는데, 이때 자기력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른 극 길이는 그렇죠. 인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극 길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된다.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자기력은요, 전기력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력도요,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내용을 보면은요, 자, 자기력의 세기 자체가, 즉 자석의 힘 자체가 세면 셀수록 더 촥촥 잘라붙겠죠. 그래서 지폐 같은 경우도 자석 잉크를 쓰긴 했지만 일반적인 약한 자석 갖고는 달라붙지 않고, 좀 자기력의 세기가 큰 강력한 자석의 경우 탁 달라붙으면 옳거니 이건 위조화폐가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력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력은 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석과 자석 사이가 멀리 있을 때보다 좀 가까이 있을 때, 점점 가까워질수록 자기력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전기력과 자기력은 굉장히 많이 닮아있죠. 거기다 청력과 인력이 생긴다는 것까지 닮아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힘은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마찰력은요, 그냥 먼저 정리하자면 뭔가 방해하는 힘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찰력 보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일단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 꼭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두 가지 힘 있잖아요. 전기력과 자기력은 접촉하고 있지 않더라도, 즉 서로 떨어져 있어도요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찰력은요 꼭 두 물체가 다 있어야 돼요. 접촉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접촉하고 있을 때 접촉면에서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건 그 물체가 운동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상황으로 보면은요, 어떤 물체가 있고 이제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내가 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막 끌어오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쉽게 끌어올 수 있었나요? 특히 거칠거칠한 곳에 놔두게 되면요, 막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 겨우겨우 끌려옵니다. 그 이유가 요 닿아 있는 바닥면에서 내가 힘을 주면서 이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아이고 너 못 가, 가면 안 돼 하고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끄는 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은 운동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바로 서로 꼭 접촉할 때만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붕 떠 있으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접촉할 때만 작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 마찰력의 방향, 방해하는 힘이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는 어떤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마찰력 방향하고 접촉할 때만 작용한다까지 여러분들 알아보았는데, 이때 마찰력의 크기까지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런 마찰력이요, 좀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였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혹시 여러분 대형마트 같은 데서 쇼핑카트 같은 거 끌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 이렇게 앉혀놓고 좀 밀어본 적이 있나요? 자, 보면은 쇼핑카트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 밀 때는 되게 수월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밀게 되면은요, 굉장히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밀고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무거운 물체의 경우에는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이 커지다 보니까 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밀기가 어렵다, 내가 운동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바닥에서 마찰력이 커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물체가 무거울수록,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마찰력은 커진다. 그래서 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접촉면의 표면이 어떨수록 마찰력이 커질까요? 여러분, 매끄러운 곳에서 뭔가를 밀 때 우리가 힘이 많이 드나요? 아니면 거칠거칠한 곳에서 뭔가를 밀 때 힘이 더 많이 드나요? 생활 속에서 알 겁니다. 매끄러운 곳일 때는 손가락 하나로 밀어도 쑥 밀려가요. 하지만 거칠거칠한 곳에서는 밀려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말은 힘이 많이 든다,
이거는 마찰력이 크다. 즉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크니까 내가 힘을 많이 줘야 겨우 밀고 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촉면의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커지다 보니까 나는 힘을 더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는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마찰력이 크다는 건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운동을 더 많은 힘을 들여가면서 해야 된다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이 커지는 것은 물체의 무게가 무겁다거나 그 다음에 거칠거칠하다거나 할 때 마찰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마찰력이 큰 것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다 보니까 방해는 좀 어감이 기분이 안 좋게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력은 그럼 무조건 작아야만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마찰력을 크게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찰력이 좀 작아져야 오히려 편리한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거든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우선 마찰력은 물체 운동을 방해한다라고 하니까 마찰력이 작은 경우가 다 좋겠네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찰력을 작게 하는 예를 알아볼게요. 즉 마찰력을 작게 해서 이용하는 예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예를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스키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스키는요, 이제 속도로 스릴을 즐기는 스포츠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쫙 잘해야지 방해를 받으면은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키를 탈 때 마찰력을 작게 하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컬링이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매끈매끈한 바닥에서 이렇게 탁 굴려주면 목표물에 맞춰지면서 아주 재미난 경기인데요. 이 경우에도 마찰력이 작을수록 우리가 공을 쳤을 때 멀리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목표 지점을 향해 잘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컬링이라는 경기도 마찰력을 작게 하는 예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계 부품에 사용하는 이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찰력을 작게 해야지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뻑뻑해지면요, 윤활유를 뿌립니다. 그 이유가 윤활유를 뿌리게 되면 마찰력이 작아지면서 바퀴가 잘 굴러가거든요.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을 작게 하는 예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마찰력이 작게 하는 예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을 더 원활하게 잘하게 하는 예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마찰력을 크게 해도 우리 생활에 유리한 경우가 많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스노우 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겨울에 눈이 되게 많이 왔는데요. 눈이 오면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이때 자동차도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스노우 체인이라고 해서요, 꺼끌꺼끌하는 체인을 이렇게 달게 되면요, 그 접촉면이 이렇게 거칠어지는 효과를 느끼게 되면서 마찰력이 크다는 것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연결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셔도 되겠어요. 즉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걸음을 걷는다라고 할 때 바닥이 마찰력이 전혀 없는 곳에서 걷는다면 내가 발을 내디디면요, 내디디는 방향으로 방해해주는 게 전혀 없으니까 확 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마찰력이 있으면요, 내가 내디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방해하면서 내가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으신다면 마찰력을 크게 하면 덜 미끄러지겠구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것이 마찰력을 크게 해서 우리 생활 속에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두셔도 예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스노우 체인을 다는 이유는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즉 마찰력을 크게 해주는 예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산화 경우에는요, 일반 우리 신발에 비해서 바닥이 굉장히 거칩니다. 표면이 거칠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걸을 때 닿는 표면을 더 거칠게 하면서 내가 미끄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마찰력이 탁 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화의 표면이 굉장히 거친 이유가 마찰력을 크게 하는 예가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옆에 이제 그 도로인데요. 이렇게 도로를 보면 그냥 매끈한 색깔이 아니라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는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동차가 너무 매끄러운 곳만 달리다 보면 너무 속도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비가 오면요, 바닥이 미끄러지면서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칠거칠하게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놓습니다. 즉 마찰력을 이런 군데는 좀 크게 해서요, 자동차가
덜 미끄러질 수 있게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역시 마찰력을 크게 해서 우리 생활에 이용한 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예전에 그 텔레비에서 암벽 등반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와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내 손에 힘만 가지고서 여기를 막 수직인 곳까지 막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암벽 등반을 할 때요. 손에다가 이렇게 송진가루 같은 걸 묻혀줍니다. 그러면 그냥 잡았을 때보다 송진가루를 묻히게 되면 마찰력이 커지면서 덜 미끄러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찰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예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마찰력이 우리 생활 속에 더 이용이 돼요. 그것도 크게 이용하는 그 마찰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젓가락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국수집에 가서 젓가락 한번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이 하나 구해가지고 왔는데요. 국수집에 있는 젓가락은요. 일반 젓가락보다 요 끝이요. 조금 독특합니다. 뭐냐면요. 여기 저기 선생님 보여드릴 텐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홈을 뽁뽁뽁뽁이 파놓았어요. 약간 이런 곳하고 다르게 약간 홈이 패여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지요. 자, 왜 이런 홈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찰력을 크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국수는 이렇게 집게 되면요 미끄러워서 아래쪽에 또 중력이 작용하니까 쭈르륵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에 홈을 거칠거칠하게 해놓으면 마찰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국수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면서 거꾸로 들어올려 주니까 국수를 좀 원활하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이 앞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도 마찰력을 좀 크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잡기 위한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손에도 마찰력을 크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여기를 보시면 자세히 보면 지문이 있잖아요. 자, 이 지문도요 사실은 거칠거칠하게 하면서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잡을 때 잡게 되면 물체는 당연히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탁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문이 있게 되면요 마찰력이 커지면서 거꾸로 잘 잡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손에 지문이 없고요. 문어나 오징어의 표면처럼 매끌매끌하다면 어떨까요? 딱 잡으면 뭐든지 다 쭈르륵 미끄러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 마찰력을 크게 하는 이 지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연결해서 이해해 두시면 어때요? 이해가 좀 원활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세 가지 힘,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알아보았는데 나머지 한 가지 힘을 더 배우기 전에 조금 힘드시죠?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y mind, and you'll be out of ideas pretty soon. So let's spend the afternoon in a cold hot air balloon. Leave your jacket behind, lean out and touch the tree.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은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탄성력이라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탄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고무라던가 용수철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무엇인가를 잡아당겨서 변형을 시켰는데 손을 놓게 되면 촥 원래대로 되돌아가려잖아요. 이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요. 이때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용수철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용수철이요. 현재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용수철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변형이 일어서 늘어나죠. 손을 놓게 되면 촥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되돌아가게 하는 힘, 이 힘을 탄성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것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형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탄성이 있는 물질이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탄성력이 생겨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은데요. 그럼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그 탄성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내용을 보면요. 일단 정의를 명확하게 아셔야겠죠.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힘이다 라고 정리하시는데요. 자, 조금 전처럼 원래 용수철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 당겼습니다. 자, 당겼다가 놓게 되면 원래대로 촥 가는 탄성력이 당기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고요. 자,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용수철을 때로는 이렇게 오므릴 때도 있습니다. 즉, 눌러도요 용수철이 촥 줄어들죠. 하지만 이때도 손을 놓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때에는 방향이 지금 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경우든 내가 힘을 준 방향과는 반대로, 여기도 내가 힘을 준 방향과는 반대로 탄성력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탄성력의 방향은 물체가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된 같은 방향인가요? 반대 방향인가요? 그렇죠.
물체가 변형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요겁니다. 뭐냐면요. 이 탄성력이라고 있는 힘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잡아서요. 누르든지 당기든지 뭔가 변형을 시켜줬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꼭 서로 접촉할 때만 작용한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있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탄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힘이다. 그래서 탄성력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볼 수 있는 고무라든가 용수철을 가지고서 탄성력을 경험해 보시면 될 텐데 이런 탄성력도 한결같이 똑같진 않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다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자, 용수철이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요 정도였는데 내가 잡아당기면 요만큼 늘어납니다. 요때 손을 놓게 되면 요에 해당하는 탄성력이 발생하죠. 하지만 선생님이 더 많이 변형을 시켜가지고요. 놓게 되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탄성력의 경우는요.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원래대로 데려가려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와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은 지금은 용수철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켰지만 다른 물체, 뭐 고무줄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물체의 변형된 정도에 따라서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성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이 용수철 저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용수철이 들어가 있어요. 용수철 저울에는요. 그래서 당길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가 힘의 크기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자, 이 내용은 사실 막 이론으로만 너무 따지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장난친다고요. 왜 선생님 보니까 저번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요. 그냥 웃기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던데요. 그냥 여기 앞에다가 고무줄을 달고서요. 조금만 당겼다 놓을 때는 별로 안 아픈데 이걸 갖고 저 멀리 간다. 벌써 누군가가 저 멀리 갈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 오, 되게 아플 텐데 걱정이다. 이런 마음 들죠. 이게 뭐냐면 많이 변형되면 변형될수록 다시 돌아오는 탄성력이 커지기 때문에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변형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힘인 탄성력이 커진다. 이 말은 변형이 크면 탄성력도 커진다는 것이니까 서로가 함께 커지죠. 그래서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것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탄성력은 우리 생활 어느 곳에 이용이 되는 것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포고 스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선생님 어릴 때 이런 거 탔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거 타는 친구들 별로 없더라고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막 타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통통통통 튀는 거예요. 변형시켰다가 다시 탄성력에 의해서 팅 튀어 올라오는 포고 스틱도요.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고요. 문서의 집게도 보시면 이렇게 내가 눌러서 벌렸다가 손을 딱 놓게 되면 회복되는 성질 때문에 문서를 탁 잡게 됩니다. 용수철 집게도 이용이 되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용수철 저울 역시 탄성력이 이용되는 것이고요. 장대 높이 뛰기 아세요?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중에서요. 자, 이렇게 장대를 갖고 달리던 선수가 이렇게 매달리면서 아이고 선생님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안 그려지네요.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 딱 찍고 매달리면요. 이렇게 꺾였다가 이게 변형이 일어났다 다시 원래대로 튀웅 회복되는 탄성력이 있을 때 선수가 휙 날아가서 이렇게 높은 장대를 넘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도 변형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 탄성력을 절묘하게 잘 이용해야 그 높은 장대를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도 탄성력이 이용되는 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4가지 힘 정리 들어갑니다. 서로 닮아 있었던 전기력, 자기력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전기력, 자기력의 경우는요. 서로 반대되는 것이 맞느냐 같은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청력, 인력이라는 힘으로 구분됐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특히 전기력과 자기력은 서로 접촉하지 않을 때에도 즉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작용하는 힘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가지 힘, 마찰력과 탄성력을 배웠었는데요. 마찰력과 탄성력은 꼭 다 있을 때 마찰력은 2개가 딱 닿고 탄성력 딱 잡았을 때 이게 발생하는 힘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문제로는 어떻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기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면은요, 자석 A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 다음에 자석 B를 가까이 갔대요. 그랬더니
A가 화살표 방향, 여러분들 교재에 더 잘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끌려왔대요. 이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A가 있는데 B를 가까이 갔더니 A가 끌려갔습니다. 그럼 둘 사이에는 그렇죠. 인력이 작용했다는 것이고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서로 같은 극일 때예요, 다른 극일 때요. 그렇죠. 다른 극일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쓰지 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상황이 딱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가 N극이었다면 여기가 S극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요. 이런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보기 가운데에서 옳게 설명한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와 B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전기력 중에서, 전기력이 아니죠. 자, 자석이니까 자기력이죠. 자기력 중에서도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전기력이라고 했으니까 옳거니 옳지 않네요. 지금 선생님이 실수한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 언뜻 맞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이 작용한다인데 전기력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니은 A의 기읍과 B의 디귿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요. 여기가 N극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여기가 S극처럼 반대의 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요 반대쪽, A의 요 반대쪽은 요 N과는 반대인 S극이겠죠. 그럼 A의 기역하고요. B의 디귿은요. 서로 같은 극입니다. 같은 극끼리는 청력이 작용하는 상황이 될 것이죠. 요 내용은 옳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디귿, A의 니은과 B의 디귿은 같은 종류의 극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의 극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지만 니은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전기력에 대한 것이죠. 전기를 띤 세물체가 있대요. 이때 A, B, C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기 이 종류를 옳게 짝지은 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A하고 B는 서로 끌어당긴 형태. 인력이네. 인력이 작용했다면 둘은 서로 다른 전기겠구나 추측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B하고 C 사이는 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청력이네. 그렇다면 B하고 C는 같은 전기겠구나를 추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부터 해보면 돼요. 그럼 A를 내가 플러스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한다면 B는 끌려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B가 마이너스라면 C는 얘랑 같은 전기이기 때문에 밀어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선택지에 답이 있다면 이걸 찾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를 플러스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 상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B는요. A에 끌려오니까 반대 전기인 플러스겠구나 추측하시고요. B가 플러스라면 서로 밀어냈으니까 C도 플러스겠구나 라고 추측하시면서 이렇게 된 상황을 선택지에서 찾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선택지 딱 보니까 위의 상황인가요? 밑의 상황인가요? 밑의 상황만 딱 맞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전기력과 자기력의 공통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서로 닮아있기 때문에 공통점 분명히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인력과 청력 당연히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인력, 청력 있었지요. 그래서 이건 맞고요. 거리가 멀수록 힘은 약해집니다. 전기력이든 자기력이든 거리가 가까워야 강해지고요. 거리가 멀면 약해지는 것도 공통점이 맞고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라고 선생님 중요하게 강조해서 알려드렸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지구 지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것은 중력에 대한 얘기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왜 우리 마찰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따라서 요 세 가지를 공통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선택지 가운데에서도 이 세 가지를 골라놓은 것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마찰력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마찰력을 크게 한다는 건 안 미끄러지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찾아본다면 1번의 경우에는 장갑에다가 거칠거칠하게 고무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 뭔가를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마찰력을 크게 한 경우입니다. 이건 마찰력을 크게 한 경우니까 답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 체인은 마찰력을 크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답이 아니고 3번의 경우, 볼펜의 경우는요. 여기 잡는 데가 미끄러울까 봐 약간 거칠거칠하게 여기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건 역시 볼펜을 잘 잡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즉 마찰력을 크게 한 경우니까 답이 안 되지요. 자, 4번은 잠시 후에 보고 5번을 보면요. 자,
도로를 보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서 약간 거칠거칠하게 해놓은 건 역시 마찰력을 크게 한 경우니까 답이 아니고요. 스키 선수의 경우는 마찰력이 최대한 작아져서 슉 내가 현재 운동하는 걸 방해받지 않고 슉 내려와야 되겠죠. 4번은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이니까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말은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를 찾으라. 나는 4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용수철을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용수철을 10N의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말은요. 점점점 이 물체는 변형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어떤 힘이 생긴다고요? 탄성력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요. 이때 내가 잡아당긴 힘만큼 되돌아갈 때도 10N의 힘으로 숑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더 많이 작용해서 더 많이 변형된다면 탄성력도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문제 한번 계속 보여주시면은요. 1번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10N 쓰시면 되고요. 2번 보면요.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을 그림의 화살표로 나타내시오 했는데 선생님 잘 나타내고 있죠? 내가 잡아당긴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원래 용수철 자체의 길이가 20cm였대요. 여기에다가 무게가 10N인 추를 딱 달았더니 1cm가 늘어났대요. 그러면요, 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1cm가 늘어나게 되면 거꾸로 10N의 힘이 작용했구나를 알 수 있는 용수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쫙 주어서 자 원래 길이보다 24cm가 되게끔 했다. 이 말은 원래가 20cm였으니까 내가 잡음으로 인해서 늘어난 길이는 얼마일까요? 24에서 20을 뺀 거잖아요. 즉 4cm만큼 늘어나게끔 내가 잡아당겨줬으니까 이때 내가 이 용수철에 당겨준, 가해준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구한다면 이 용수철은 1cm 늘어나게 했을 때는 10N을 가해줬다라는 걸 추측해낼 수 있으니까 4cm라면 그렇죠. 4배인 40N만큼 내가 힘을 가했기 때문에 원래보다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40N이라고 된 것을 선택지 정답으로 꼭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이거 갖고 막 헷갈리시죠?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힘의 종류 4종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고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는요.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힘에 대해서 공부하는 3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습을 해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